함께 만나볼 두 번째 전문가 골든레이디 신미애 전문가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포착함과 동시에 원칙 매매를 통한 안전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골든레이디 신미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스타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미장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에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종목을 잡지 않으면 당연히 그거는 거의 시장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지금 종목들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들은 거의 포켓몬 고에 대한 종목들과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을 제외하고서는 AR, VR 관련주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정리는 어제 잠깐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번 주도 미장에 이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밤사이 미국 증시와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이틀 전까지는 4% 넘는 급락에 이어 어제부터는 2% 정도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과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가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시장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런 서로의 이제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 조금의 이제 혼조 마감을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었죠. 근데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이유는 아직까지는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도 조금 그 시장이 너무 좋다 하지만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관망 분위기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동결의 힘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동결을 하면서도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서도 9월달이라든지 10월달까지는 금리 동결에 대한 무게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들이 6거래일 오늘까지는 7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연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한편 어제장은 중공시장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죠. 중국만 이제 하락을 해줬고 일본이라든지 대만, 홍콩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거의 상승 마감을 해줬고 수급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제 3천억 이상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들만 이제 눈에 보이고 외국 개인이라든지 기관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 쌓여지고 있어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빠질 모양들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꾸지 않은 계속해서 유지는 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오늘 장중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포인트에서 2038포인트까지는 반등은 가능합니다. 반등이 가능하지만은 그 구간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이는 힘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힘이 조금 약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252.50이라는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향을 다시 강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조금의 좀 천천히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JP 모건 체이스가 얘기를 했던 뭐 상회하는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S&P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역시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다 이런 기사들과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너무 솔직히 진짜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도 지금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악조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흐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좋은 시장에서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이 거의 뭐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장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물방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 글로벌 시장들도 이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뭐 골드라든지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시선을 조금만 더 돌리면은 내 계좌에 더욱이나 더 좋은 수익 잔고들이 늘어날 텐데 굳이 뭐 주식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만 눈을 돌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뭐 투자처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왜 빠지는지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미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뭐 기름이 나는 나라에서도 이제 뭐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되지가 않는 게 불안한 가격대가 45달러에서 47달러예요. 45달러에서 47달러. 그러면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국제유가죠. 국제유가인데 이 차트의 화면만 보시더라도 저점을 계속 올리다가 가격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전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100달러 때부터 시작된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타고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뭐 30달러를 지지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빠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빠지는 그 가격들을 만드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가격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원래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기름을 수출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사람이 사질 않겠죠.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급만 계속되고 있으니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만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5달러가 깨지면 당연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해외 유가를 거래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유가를 한번 좀 관심을 꼭 가지셔라라는 말씀까지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40달러 때까지는 무난하게 단기적인 관점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세력이 들어오는 것도 47.5달러 깨지면요. 보시면은 이 가격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절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47.5달러가 돌파되면은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 그 전까지는 매수 관점 보지 마시고 가격이 깨지는 것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40달러를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그리고 골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가격도 우리 시장과 참 재밌습니다. 우리 시장이 좋으면 그러면 이제 골드 가격은 빠지죠.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골드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인데 지금 골드가 어때요? S&P 지수 올라가죠. S&P 지수 올라가죠. 그리고 뭐 나스닥 지수 올라가죠. 다우 지수 올라가죠. 그러니까 골드 가격은 어때요? 골드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시장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장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은 골드 가격이 빠지는구나, 시장 올라가는구나, 이것만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일본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일단 시장들은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전화 연결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현재 시각 시장 흐름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각 1시 33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47% 올라서 9.36포인트 오른 2018.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32% 하락해서 701.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매 주체별로 확인을 해보면요. 외국인만 2,93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1,383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97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방송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골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국제 골드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국에서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있죠. 어제장에서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기존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 대부분들의 8월 회의에서 금융정책 완화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8월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그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이제 8월달 정도에 영국 쪽의 그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업종별로 보셔도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제약 쪽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거기 더 이제 추가적인 건 에너지 업종입니다.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제가 방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유가를 다시 한번 빠져서는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유가를 정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와 그리고 우리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리고 유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유주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정유주 말고도 이제 조선이라든지 화학 쪽으로서도 이제 그 업종들을 내가 섹터를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만 보신다고 해서 기름 쪽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영국의 그 금리 인상 동결 영향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어요. 당연히 약세를 보이면은 가격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환율로 따져서도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지고 환율이 빠지면 시장이 올라가고 정도의 그런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영국 금리 인상 동결에 의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등을 살짝 해줬어요. 근데 이번 이틀 전에 급락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2% 정도의 반등을 해준 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2% 오늘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장 47달러가 강하게 올라가주면 그때는 매수 공략을 꼭 하시라는 거. 하지만 오늘장에서 45달러가 깨지면은 매수 공략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매도 관점으로만 시장이 더 빠질 때 최대 이제 40달러 초반대까지만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 영국에서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의 발표를 하면서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강세를 나타냈는데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죠. 전일에 급락을 한 반발 매수세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시장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은 급등을 하는 그런 기술적 반발 매수력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판단을 하실 때 하루 급락이 나오죠. 그러면 다음 날은 반등 매수 관점으로 살짝 보시고 그 다음 날 이틀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본 추세 방향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가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을 해주면은 제한이 되고 있죠. 근데 유가가 빠지면은 저점이 깨지고 고점도 지금 밑으로 빠지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계속 제한적, 내려가면 제한 이제 풀려버린 지지대가 깨져버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공급 과잉 때문에 원유 가격 회복에 대한 지금 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고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의 휘발유 비축량 증가에 따른 그런 불안감이 유가 상승폭을 조금은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국제 골드 가격과 그리고 국제 유가 가격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시간대를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딩 하는 시간대는 보통 11시 20분 때까지만 투자를 매매를 하시고 그 이후는 가급적이면 재고 발표 나는 시간에는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2025포인트에서 2038포인트까지가 시장의 마지막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2025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의 흐름도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가격에서 252.50 가격을 넘어서면은 매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47.50이라는 가격은 하방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선물의 다음 장의 흐름을 잠시 살펴드리면 이미 시장은 많이 정말 훈풍이 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매수 자리에서는 252.50 자리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252.50 자리가 돌파를 해주면 당연히 전 고점 라인에서 지수세를 돌파를 해주겠죠. 그러면 최대 255대까지 바라보시면은 다음 주도 굉장히 좀 편안한 목표가까지 보유하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올라가는 거 상승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매도장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국내 증시는요. 아무래도 올라가는 힘이 강하면 오히려 내려가는 힘은 더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 2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개파락 뜨면서 깨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975포인트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247.50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당연히 245 초반대까지 보시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폭이 크면 정말 크겠지만은 이제 횡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장에서도 오전장에는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후장에는 아예 호가를 뒤집어서 쭉 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지금 선물 가격에서도 251.50 가격에서 계속 지지하죠. 그럼 이 가격이 깨지면은 251대 초반대까지 목표를 보시는 게 오후장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포켓몬 고다, 관련주, 한빛소프트다, 뭐다 해서 이쪽 관련으로 많이들 또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테마는 테마에 맞게끔 너무 장기간 보유를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틀 내지 5일 정도 최대 5일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테마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까지 국내 선물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골드도 조심해서 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맞게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이 시간에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시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